이상한 침묵 뒤의 파문, 두 베테랑의 이별. 누구를 위한 자리였나? 2025년 7월 B리그 오프 시즌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공개한 단 한 줄의 보도자료가 그 고요한 표면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세터 김다솔, 아웃사이드 히터 김미연, 두 명의 주전급 베테랑이 팀을 떠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까지 코트에 서 있던 분명한 전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출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은퇴도 아니었고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단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그 어떤 작별 인사도 고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 즉각 퍼졌습니다. 단순한 리빌딩, 그렇기엔 정리된 포지션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세터 그리고 레프트, 정확히 팀이 가장 취약한 두 포지션이자 한때 쌍둥이 자매가 담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며칠 후 구단은 IBK에서 활약한 박민지를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포지션 중 어느 것도 아닌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였습니다. 이쯤 되자 배구계의 몇몇 관계자들은 한 가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흥국생명은 단지 방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 아닐까? 의심은 정황으로 연결되고 정황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했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이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2021년 2월 학교폭력 논란으로 리그를 떠났던 이재영과 이다영. 팬들은 이미 잊었다고 말했지만 배구계는 끝내 그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조용한 결별은 혹시 다시 열리는 문을 위한 사전 정리 아닐까? 단 하나의 발표도 없지만 두 명의 자리는 비어있고 흥국생명은 침묵한 채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정돈된 이 흐름,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4년의 공백, 그러나 여전히 강한 존재감, 이재영, 이다영의 그늘. 2021년 2월 그들의 이름은 신문 한 면에서 단 하루 만에 추락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국가대표, 배구계의 보물이라 불리던 두 사람이 학폭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했던 공격, 섬세한 세팅, 팬들을 열광시켰던 시그니처 플레이는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 대한민국 배구계에선 그들에 대한 언급이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재영은 부상과 침묵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은퇴를 암시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배구는 내 전부였지만 지금의 나는 그 전부에서 밀려나 있다. 이다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루마니아, 프랑스, 그리고 미국까지 단 한 시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은 바뀌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어디에서든이 아닌 누구와 함께였습니다. 이다영은 여러 차례 언니와 다시 코트에 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둘 다여야만 합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묘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영은 국내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 팬 앞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영은 잠시 닫아뒀던 SNS 계정을 열고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복귀를 향한 조용한 선언일까요? 공백은 길었지만 존재감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팀이, 리그가, 그리고 팬들이 그 빈자리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영과 이다영은 단 한마디 없이 지금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복귀설은 아직 설일 뿐일까? 진짜 이야기는 공식 발표가 없을 때 시작됩니다. 최근 몇 주간 흥국생명을 둘러싼 움직임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두 명의 베테랑 방출, 외부 공격수 영입, 그리고 비어있는 세터 자리, 비어있는 레프트 자원. 이 모든 건 단순한 리빌딩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정확히 누군가를 위한 자리 정비는 아니었을까요? 같은 시기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SNS 활동을 멈췄던 이재영이 계정을 다시 열고 흥국생명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복귀 신호 아냐? 그녀가 왜 지금에서야 계정을 열었을까? 이다영은 더 직접적입니다. 국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한국 팬 앞에서 뛰고 싶다.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그립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에 가까웠습니다. 언론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황일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느냐입니다. 계산된 타이밍, 의도적인 침묵, 그리고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흐름.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복귀가 사실일까가 아니라 왜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가로. 모든 움직임이 정교하게 설계된 듯한 이 정적 속에서 복귀설은 더 이상 설이 아닙니다. 그건 준비 중인 시나리오의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국가대표팀의 침묵. 혹시 손을 먼저 내민 건 대표팀일까? 이 이야기는 클럽을 넘어 국가의 차원으로 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쓴 이후 대표팀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VNL 2016 전파에 VNL 2023 다시 전파에 세계 랭킹은 40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도자도 바뀌었고 젊은 선수들도 기회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두 가지 포지션의 공백이었습니다. 세터와 레프트, 공격을 설계하는 두뇌, 득점을 책임지는 화력. 이 두 곳에서 대표팀은 누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과거 가장 강력했던 이름은 바로 이다영, 이재영, 팬들뿐 아니라 해설진과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물론 감정적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감정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은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는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표팀 내부에서는 징계 재검토를 위한 기구가 비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매가 복귀를 원하고 구단이 자리를 비우고 대표팀이 성과를 원한다면 이 삼각 구도는 복귀라는 결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만약 대표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흥국생명의 복귀 추진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배구 전체가 한 번의 선택을 위해 기회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논란을 잠재울 수도,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한국 여자 배구를 살리는 길일까? 도박인가 전략인가? 흥국생명의 태광, 그리고 김영영의 부재. 흥국생명은 2024-25 시즌을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한가운데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영. 그녀는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징이었습니다. 팀의 정신, 팬들의 믿음, 스폰서의 명분이자 리그 전체를 지탱하던 축. 그런 김영영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공백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격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때 흥국생명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후계자를 키우느냐 아니면 충격을 이용해 다시 한번 판을 흔드느냐. 그 선택의 중심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말이 배구계 내부에서 돌기 시작한 것도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팀 차원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모기업 태광그룹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영 효과로 상승했던 브랜드 이미지와 노출도, 그게 사라진 지금 다시 리그를 지배할 만한 새로운 아이콘이 필요했습니다. 기술보다 스토리, 전술보다 상징,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존재는 결국 이재영과 이다영뿐이었습니다. 위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태광은 그런 위험을 기회로 바꿔온 그룹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감독 경질, 선수 기용 문제, 언론과의 충돌 같은 논란을 감수하며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베테랑을 정리하고 포지션을 비우고 전면적인 이미지 전략을 준비하며 그들은 복귀를 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일본 출신 감독 요시하라 토모코, 그녀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존재, 현재를 분석하는 이방인, 그녀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팀 내부의 균열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는 과연 도박일까요? 아니면 모든 조건이 정리된 완벽한 전략적 복귀 시나리오일까요? 지금의 흥국생명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결과로 말하겠다는 듯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적, 윤리적 벽은 허물 수 있을까? 그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 흥국생명과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복귀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선은 2개의 벽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장벽, 두 번째는 윤리적 장벽. 2021년 KBA는 2 자매에게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을 내렸습니다. 무기한, 영구 제명이 아닙니다. 이는 해제의 가능성을 남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 징계를 풀 수 있는지 명문화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24년 말, 한 비공식 중재 프로젝트가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광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신뢰받는 중재자를 내세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영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 말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대화를 조금씩 녹였습니다. 결국 양측은 공식적인 화해나 용서는 아니지만 복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조용한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와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기금 설립이라는 상징적 조치가 준비되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전해집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사회적 기여의 프레임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장벽은 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반성했느냐? 그들이 돌아올 자격이 있느냐? 이 질문에 모두가 같은 대답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태광과 흥국생명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듯 보입니다. 미디어 노출 최소화, 사과 대신 침묵, 대중 설득 대신 경기력 증명, 그리고 KBA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소식, 예외적 케이스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지금의 조용한 흐름 뒤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복귀는 단지 구단이나 선수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 시스템 전체의 가치 기준을 시험하는 시험태입니다. 법과 도덕, 성과와 용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택함의 결과는 과연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팬덤의 균열, 그리고 리그의 양극화, 이재영과 이다영 자마의 복귀설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팬덤이 있습니다. 2021년 2 자매가 처음 논란에 휩싸였을 때 팬들의 반응은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영원히 돌아올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분노는 트럭 시위, 불매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어떤 팬들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 실력으로 보자. 그들이 없어서 리그와 대표팀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라. 고 말합니다. 이들은 2 자매의 복귀를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팀이 다시 강해진다. 흥국생명의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대표팀에도 희망이 생긴다. 반면 다른 팬들은 여전히 외칩니다. 단 한 번의 사과도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상처받은 이들은 아직 그대로다. 이 복귀는 승리 지상주의의 상징이다. 커뮤니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으로 들끓습니다. 이 갈등은 흥국생명 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그 전체가 이 균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경쟁 구단 팬들은 이제 리그를 보지 않겠다. 흥국생명이 리그를 망쳤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흥미와 주목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계 시청률은 오를 것이고 티켓 예매는 더 치열해질 겁니다. 양극화, 리그는 지금 역사상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가장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자매의 복귀는 단순한 경기 복귀가 아닙니다. 한국 배구계가 과연 성과와 도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일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소문이다.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의 복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구체적합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계약 내용, 연봉 수준, 포지션 조정까지 모두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흥국생명이 최근 방출한 선수들의 포지션, 감독 교체 시점,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언론의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놀라운다. 대한배구협회 내부에도 징계재심위원회가 조용히 구성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국가대표 예비 명단 발표, 이 시점은 복귀 발표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배구계 안팎에서는 이 언제 발표되느냐가 화제이지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정황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식화의 시점뿐. 그리고 대중의 반응. 배구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 선택이 스포츠의 본질을 되묻는 역사적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